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지난해 지스트 8대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. 취임하신 소감과 작년 한 해 지스트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떤 일을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반이 됐다고, 반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, 제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을 한마디로 표시하는 것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.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, 어쩌면 광주과기원이 이제 25세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, 지난 25년 동안 젊은 광주과기원으로서 역할은 잘했지만 앞으로 2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교육 혁신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고민한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대학들이 겪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, 더더욱이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학생들이 교육에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, 그런 속에서 과거의 교육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, 또 새로운 내용, 또 새로운 교수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좋은 학교,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큰 숙제였고,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200여 명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지난 25년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도 올해 21년 3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는 다양한 변혁된 또 바뀐 교육 방법들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어제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스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? 어제 시장님께서 앞으로 광주과기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물론 광주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기획을 광주과기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시작점이었고, 지난 1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광주 중심 AI 시대가 오게 됩니다. 그럴 때 연구도 필요하고 또 창업이라든가 산업화도 필요한데, 이 산업 자체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교육에서도 전문가 양성, 또 일반 과학자들, 기술자들 양성, 또 시민 교육, 또 초등학생 교육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, 일반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, 특히나 이런 새로운 산업 영역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AI 중심 광주의 일원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,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지스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우리가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대학원은 1년에 2번씩 학생을 뽑기 때문에 이번에는 25명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 가을 학기에 25명이 더 들어와서 올해 총 50명의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이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큰 그림으로 정보통신이나 AI 관련된 공부를 한 학생들입니다.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핵심 AI 기술, 또 AI를 이용한 중요한 창업 기업 참여라든가 지원을 하게 되게 되고, 또 이 사람들이 앞서서 나갈 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광주과학기술원 혼자서 모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대학들과 함께 대학 졸업자들, 꼭 정보통신이라든가 AI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좀 더 폭넓은 도메인을 공부한 학생들을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광주과기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최근에는 제가 광주교육대학 총장님하고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어쩌면 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육대학인데,
교육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또 졸업할 학생들이 AI하고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교육대학하고 협력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AI하고 관련된 좀 넓은 의미로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교육을 광주과학기술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네,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어려운 게 실정이거든요. 그런데 올해 3월에 개원을 앞둔 지스트 AI 대학원의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. 아마도 AI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할 때 그때 말하는 AI 인재는 특정한 영역의 인재입니다. AI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칩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AI 핵심 엔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제도 몇몇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인재 한 명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받는 임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년에 5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.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초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AI에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광주과기원에서는 타겟을 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창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합니다.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핵심 기술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산업, 한 예로 이 지역의 에너지 관리 산업하고 연계된 AI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이론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특정한 기술 영역, 우리가 도메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 광주과기원 AI 대학원의 특징입니다. 네, 앞으로 지스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학교는 AI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 국가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. 가깝게는 에너지 관리, 또 자동차라든가 또 건강 관리, 좀 넓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국방 여러 폭에 해당하는 산업 영역들이 있고 그런 산업 영역들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블록 개념 여럿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또 특히나 AI를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하는 것이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. 광주과학기술원은 대학이기 이전에 전문 연구 교육기관입니다. 그렇지만 또 하나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고립된 기관이 아니라 항상 시민과 국민과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저희 시민들 또 멀리 계시는 분들,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국가가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시고 또 학교를 큰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방문을 해주시면 항상 환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